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요즘에 놀이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아이들 또한 참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 아이들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상현실, 가상세계를 놀이터로 열심히 놀고 있어요. 제페토에 있는 3억 명의 아이들, 로블록스에 있는 1억 5천만 명의 아이들, 거기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놀고 있죠.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세계 여행이요, 앉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어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플랫폼을 한 가지 기술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장신대학교 신형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7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안에 있는 사람들, 제페토의 3억 명의 다음 세대, 로블록스에 있는 1억 5천 명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은 없다. 판이 바뀌고 놀이터가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역자, 선생님, 사역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정말로 시급합니다. 우리가 먼저 Z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Z세대에 대한 특징을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탄생한 세대를 뜻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서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주변의 디지털 환경들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아이들 일어나면 뭐부터 잡죠? 핸드폰부터 잡죠. 이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기랑 상당히 친숙하구나. 혹시 여러분 부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 씨죠.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유재석. 유재석. 틀렸습니다. 유산슬 트로트 가수입니다. 유재석 씨가 여러 가지 캐릭터를 연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의 나, 이곳에서의 나, 이곳에서의 나, 두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개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나요? 개취, 존중, 실존주의. 실존주의의 의미는 싫은 것도 존중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너무 개인화된 삶의 패턴도 그렇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Z세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과연 메타버스 환경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그 시간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1시간 무려 70%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확실히 온라인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하여 놀고 있구나, 놀이터의 문화가 바뀌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카톡, 유튜브, SNS, 게임 등 다양한 놀이터에서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첫째도 깨톡, 둘째도 깨톡, 셋째는 아마도 유튜브. 아이들과 틀리죠. 놀이터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은 무려 71%나 들어봤습니다. 반면 우리 선생님들은 43%, 아직 많이 듣지 못하고 메타버스의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주일학교에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의 반응이 더 높았어요. 64%. 반면 아이들은 51%. 선생님들이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으셨어요. 다음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학생들입니다. 메타버스를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주로 게임 위주의 플랫폼들이에요. 뭐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포켓몬고.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은 좀 틀립니다. 줌, 가상현실, 증강현실, VR, AR. 왠지 책에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들. 유튜브나 책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배운 듯한 느낌들. 다음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기독교 색깔이 담긴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63%가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메타버스, 점심에 일어나도 메타버스, 저녁에도 메타버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 메타버스 환경에 따라가기 굉장히 급급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점은 교육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말씀하고 소그룹 나누고, 이런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놀이 문화는, 아이들의 놀이터는 바뀌었는데 교회는 40년, 30년 그 교육적인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핵심인 키워드를 두 가지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과 몰입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피부로 느끼길 원해요. 만지길 원해요. 그리고 냄새를 맡기 원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싶은데 몰입된 환경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영상 보십시오. 3면이 LED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가 이 3면이 LED로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몰입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몰입감, 그 몰입감 안에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냄새를 맡고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거기 중심에는 체험과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4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라이프 로깅을 이용한 브이로그입니다. 삶을 기록하는데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상 하나 찍어봤는데요. 이것을 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농구 평소에 어떻게? 저는 농구를 슬램덩크 만화책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농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구 이렇게 배웠어요. 이걸 찍어서 올렸는데요. 목사님, 저랑 농구해요. 목사님, 저랑 축구해요. 목사님, 저랑 떡볶이 먹으러 가요. 목사님, 저랑 인생 내 거 찍으러 가요. DM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데이터로 기록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혼합 대면입니다. 혼합 대면의 의미는 온라인이 맞아, 오프라인이 맞아, 이게 더 진리야, 아니야 이게 더 진리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노선을 같이 가야 할 사역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혼합 대면의 정확한 의미는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현장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보냈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5월 마지막 주 진행된 온세대 연합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온 세대를 위해서 백월을 설치했죠. 거기에 알맞는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다 제작한 겁니다. 저기 태박 막 흘러가죠. 음향도 있고 화려한 조명, 다양한 카메라의 앵글, 그리고 어때요? 잔치죠 완전히.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이런 욕구가 든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어, 저기 참여하고 싶어, 저기에 일원이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그
미국의 선한목자 루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입교 교육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루터교회를 만들어 봐라. 마인크래프트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생각하는 루터교회를 왜 이렇게 생각했니?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기술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가상현실의 세계, 그것까지 사역이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키워드는 체험과 몰입입니다. 체험식 교육 전환입니다. 아이들은 몰입하고 싶어 하고요,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에드가 데일의 교육적인 피라미드 이론을 보면은요, 읽고 듣고 보는 데는 교육적인 효과가 10%에서 30%, 액티브 러닝을 보시면 체험입니다. 70에서 90% 이상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AR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영상 저도 집에서 제 아들 녀석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기전에는 정보 전달식, 정보 주입식으로 배웠다면 이렇게 체험하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몰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시세를 안다는 의미는 세상의 흐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